이 지대공 미사일이 소모가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단 며칠 동안에 1년치 생산량을 훌쩍 넘는 양을 쏴버린 거예요. 지금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천궁2 미사일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번 아랍에미리트에서의 실전 경험은 천궁2의 첫 요격 경험. 지금 이게 요격 성공률이 96%라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성공률이에요. 팩3도 실전에서 이 정도는 아직 안 나왔을 거예요. 값은 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서 이 수백 발의 탄도미사일이 요격되는 장면이 전 세계에 중계가 되었는데요. 예, 그러는 와중에 지금 우리나라의 천궁2 미사일 96%라는 매우 높은 요격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은 전 세계에 관심을 받고 있는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서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확연히 다른 점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지대공 미사일이 관심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옛날에 비행기 쏠 때만 해도 이 지대공 미사일이 매우 남는 장사라고 할 수 있었어요. 비행기에 비해서는 지대공 미사일은 굉장히 싼 편이에요. 예를 들자면은 호크 옛날에 쓰던 미사일이긴 한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한 25만 달러 정도였거든요. 근데 아무리 옛날이라지만 이게 비행기 값에 비하면 훨씬 그때도 많이 싼 거였고, 그러니까 100억 원짜리 물건을 3억 원짜리 미사일로 잡을 수는 정말 너무 남는 장사 아니에요. 하지만 요격 대상이 탄도미사일이 변화되면서 지금까지 어떤 상황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운영이 늘어나는 이제 탄도미사일을 이제 지대공 미사일로 요격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방공 체계에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나요? 가성비가 확 바뀌어 버려요. 탄도미사일이라는 거는 비행기보다 엄청 빠르고 비행기보다 대체로 작잖아요. 한마디로 맞추기가 엄청 힘들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맞추려는 지대공 미사일은 굉장히 정밀하고 굉장히 비싸지고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예를 들자면은 지금 아랍에미리트가 쓰고 있는 방공 체계가 크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사드 고고도 요격용이죠. 그 다음에 중저고도 요격용인 패트리엇 팩3. 팩3 같은 경우는 900만 달러? 한 60억 원 가까운 가격이고, 사드는 정말 1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발에 200억 원 정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대공 미사일의 역할이 이제 중요해지고는 있지만 이제 생산 속도가 지금 현재 소모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요? 아무리 이게 비싸도 국민들의 생명과 뭐 재산 보호하기 위해서 쏘긴 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값이 문제가 아니라 생산 속도가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팩3 MSE, 지금 현재 미국의 주력인 대탄도미사일 요격 체계인데 이게 1년 생산량이 700발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거를 엄청나게 늘리겠다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몇 년이 지나야지 1년에 2000발. 이것도 지금 굉장히 많이 만든다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근데 문제는 소모가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발표를 하고 있지 않지만 많은 지금 전문가들이 추측하는 게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뭐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이런 나라들이 며칠 동안에 800발을 쏜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단 며칠 동안에 1년치 생산량을 훌쩍 넘는 양을 쏴버린 거예요, 지금. 소모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천궁2 미사일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예, 이번 중동 전쟁과 관련해서 이제 천궁2에 대한 관심을 엄청나게 지금 많이 시장에서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천궁2가 또 어떤 지대공 미사일이고, 그리고 특히나 요격률이 보니까 막 96%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독자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15에서 20km 고도로 날아오는 마하 5 이상 속도의 탄도미사일과 항공기를 요격할 수 있으며 유효사거리는 약 40에서 50km 정도인데 이게 특이한 게 콜드런칭 방식이라고 해요. 뭐냐면은 발사관에서 직접 그 미사일 로켓을 확 쏘는 게 아니라 가스를 뿜어가지고 화염 없이 미사일을 일단 공중으로 딱 띄워보내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로켓 엔진을 딱 틀면서 원하는 방향으로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대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상관없이 360도 모든 방향에 대해서 요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번 아랍에미리트에서 실전 경험은 천궁2의
첫 실전 경험 플러스 첫 요격 경험.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모든 게 천궁2의 최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정말 상황인데요. 지금 이게 요격 성공률이 96%라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성공률이에요. 패트리엇, 팩3도 실제에서 이 정도는 아직 안 나왔을 거예요. 맞춘 게 탄도미사일 뿐인지 뭐 순항미사일도 섞인 건지 이건 좀 봐야겠지만 그걸 감안해도 어쨌든 밥값은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천궁2가 아무튼간에 이제 중동 지역에서 이번에 실전을 통해서 이제 성능이 검증이 되면서 그러면 이제 다음에 시장의 관심은 LSM에 대한 또 주목을 받는 게 아니냐 이렇게 연결이 될 것 같아요.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늘 그렇지만 사드나 패트리엇보다 우리 체계가 약간 떨어지는 건 맞지만 가성비 1개 포대 가격이 약 5천억 원이라는데 이게 사드 절반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 사드급의 어떤 고고도 탄도탄 요격 체계가 필요해졌어요. 지금 당장 사우디도 그렇고 아랍에미리트도 그렇고 카타르도 그렇고 지금 탄 재고가 순식간에 소진이 될 판이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중동 국가 입장에서도 사드 하나만 믿고 괜찮아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닌 거예요. 사실 전쟁 전부터 이미 관심을 보인 것도 이 때문인데 이렇게까지 일이 터지고 나면 아마 아랍 국가들이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살 확률이 높지 않을까. 플러스 더 빨리 달라고 조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뭐 가성비에 대한 부분들도 좋으면서 성능까지도 검증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천궁2가 더 수출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이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뭐 당장 뭐 볼 것도 없이 아랍에미리트에서 C-17 수송기를 대구로 파견해가지고 일단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천궁2 재고를 업어갔어요. 이게 단순히 기존의 계약 물량을 빨리 땡겨오는 걸로 그칠 게 아닌 게 이번 전쟁을 통해 가지고 지금 아랍 지역 어느 나라도 방공체계 숫자가 넉넉하지 않다고 느꼈을 거예요. 지금 거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지금 패트리엇 팩3와 사드 두 가지에 지금 굉장히 헤비하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공급자 하나만 지금 의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미국 하나만 의존했다가는 이런 급한 상황에서 너무 모자라겠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마 앞으로 기존에 구입한 나라들은 추가 구매를 할 거고 안 산 나라들은 또 살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 말고도 이스라엘이나 러시아, 중국 등이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이 있는 미사일을 만들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러시아는 이제 S-400 미사일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미국 눈치를 굉장히 봐야 돼요. 잘못하면 미제 전투기의 수입이 중단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중국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전쟁 통해가 좀 못 믿을 거다라는 약간 인식이 좀 퍼졌을 것 같고 약간 왜냐면은 이란의 방공체계를 중국제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번에 이제 미국이나 이스라엘 전투기를 한 대도 격추를 못 시켰어요. 사실 그 우리 방공무기가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된 계기가 참 안타깝긴 하죠. 그러나 어쨌든 기왕 주목은 받았으니까 이 기회를 살려가지고 수출로 연결했으면 좋겠고 업체들도. 그리고 뭐 늘 하는 얘기지만 지금 현재 개발해 놓은 거와 지금 개발 중인 그 프로젝트만을 안주하면 안 됩니다. 지금 미국의 패트리엇 같은 경우도 지난 30몇 년 동안에 여러 차례 개량을 하면서 지금에 올라온 거지 처음 나왔던 패트리엇 팩2 이거 하나만 믿고는 이렇게까지 올라올 수가 없던 그런 거거든요. 그걸 생각하면은 이제 앞으로 대량 발전 여기에도 투자를 아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를 지켜줄 든든한 보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동 전쟁 이슈로 인해서 이제 한국산 이런 방공무기 체계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이번에 천궁2와 관련해서 뭐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한다면은 LIG 넥스원,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이런 기업들이 1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혜주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 안에 또 어떤 핵심 부품 등을 공급하는 기업들도 같이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거와 관련된 이 RF 시스템즈라는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RF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생소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천궁2의 이제 숨은 심장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미사일이 날아오는 이 적을 끝까지 쫓아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안테나가 필요합니다. 이 안테나가 필수인데
이 RF 시스템즈, 이 LIG 넥스원의 이제 주력 파트너고요. 천궁2에 들어가는 이 탐색기 안테나와 안테나 조립체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동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술을 갖고 있냐면은 독보적인 딥 브레이징 이 기술을 갖고 있는데요. 초고주파를 다루는 이제 방산 부품 같은 경우에는 아주 미세한 오차조차도 허용이 되지 않는 산업입니다. 자, 그래서 이 RF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금속을 이제 특수 접착하는 기술을 이제 딥브레이징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게 없으면은 이 천궁의 레이더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또 중동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상당히 덥죠. 이 뜨거운 사막 열기 속에서도 전자장비가 이제 타버리지 않게 온도를 조절해주는 또 환경 제어 장치가 필요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관련해서 이번 중동 실전 성공의 공신이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대감이 이제 숫자로 이제 바뀌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랍에미리트 향이나 이런 중동 향으로 이 대규모 수출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에 대한 반영, 그 기대감이 붙어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에 흑자 전환을 기점으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이익률에 대한 개선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주항공 테마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이 2026년도 들어서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방산을 넘어서 위성 안테나 시장에 대한 진출도 본격화될 수 있는 한 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 어떤 지정학적 이슈와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중동발 이슈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또 핵지성 종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만약에 이제 전쟁이 끝나더라도 결국에는 이런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뭐 지금 현재 이 유럽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 국방비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산 쪽과 관련된 밸류체인 쪽은 계속해서 추적을 해야 되고요. 특히나 올해부터 수익성이 본격적으로 또 이런 매출에 대한 반영이 본격적으로 될 수 있는 이 RF 시스템즈도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실력을 증명한 미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더욱더 재미있는 방산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